되는 내용까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194쪽에 나온 다리 모양 나오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가공동량 보존 적용을 하면서 분절별로 대퇴와 하퇴 A와 B라고 표시되어 있는 194쪽 대퇴와 하퇴를 A, B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하지 전체의 하지 전체 가공동량이 보존이 된다면 하면서 하퇴는 어떻게 하면은 대퇴는 가속이 더 되냐 가속도가 더 생겨서 가속도가 빨라지겠느냐 그냥 그대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은 하퇴를 이제 시계방 그리면은 대퇴는 시계방이 가속도가 감소가 되겠느냐 감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는 가공동량 보존에 대한 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얘기예요. 상체 하체가 아니라 대퇴 하퇴 전체 회전축은 고관절 축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이건 특정 운동 종목 동작에 관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 뭐 우리 봤었던 것도 있고 자 이것도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카운터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카운터라고 그러면은 반대되는 받아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것을 카운터 펀치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맞으면서도 반대로도 내가 치는 나는 이거를 예측해서도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맞지만 강하게 때려가지고 카운터 펀치로 뭐 극적인 KO 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도 있는데 카운터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쪽으로라는 뜻인데 그래서 반대 균형이라는 뜻은 아니라 반대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내가 이 동작을 해야지라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인체가 정된 인체 분절에 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체 분절의 운동을 통해서 균형 내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 동작, 목적하는 동작을 더 수월하게 수월하게 내지는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는 전체 동작 과정 그 모습을 카운터 밸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 카운터 밸런스라는 용어가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나올 상황은 거의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카운터 밸런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카운터 밸런스가 있고 그 상위 개념으로 가공동량 보존이 있고요. 그것의 원리적인 내용으로 작용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의 회전운동에 적용한 작용반작용 법칙 이게 원리 제일 그냥 강력한 건 가공동량 보존 그것의 특수한 상황을 카운터 밸런스라고 별칭이 하나 더 있다. 요 세세 관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어지간해서는 대충 이런 내용 관련한 법칙이 뭐냐 관련한 내용이 뭐겠느냐 그러면은 답은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도 괜찮다. 카운터 밸런스라는 용어로 답을 써야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이거 정말 대놓고 카운터 밸런스인데 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가 힘들고 이미 문제에서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 활용이 되며 그러다 보니 이를 하는 특수한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게 답이 될 리가 없는 경우에 이것도 쓰는데 이런 경우에 원리적인 그런 법칙인 작용반작용 법칙을 또 답으로 할 경우보다는 이게 제일 답에서는 나오기 쉽다. 관련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아니기 때문에 작용반작용 법칙 쓰긴 하는데 이게 답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아무튼 시리즈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것 중에 됩니다. 높이뛰기 머리뛰기 체조 등등 동작에서 인체의 특정 분절의 가공동량이 전신 또는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 되어 특정 부분의 가공동량이 전신으로 전이 또는 퍼지게 되든지 팔의 가공동량이 다리로 상체 가공동량이 발로 왼팔의 가공동량이 오른팔로 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가공동량 전이를 통해 전체의 신체의 회전 균형이 유지가 되거나 그런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밸런스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완전히 이렇게 회전을 안 하는 가만히 있는 균형이 아니라 좀 더 과하게 되면은 목적하는 동작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추가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식으로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이를 카운터 밸런스라고 한다. 저 상황에서 지금 저게 카운터 밸런스 상황이다. 카운트 밸런스다. 라는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 다리와 팔을 서로 엇갈려서 모시기 저시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카운터 밸런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 설명드릴 때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예시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머리뛰기 초보자라고 했는데 머리뛰기를 하는데 머리뛰기 발구르는 동작에서 전신의 가공동량은 보통 전방 회전으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시계방향 회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은 좀 다리 좀 뻗고 있는 모양이 나서 좋겠는데 이렇게 전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전방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지 않다. 머리뛰기 기록이 안 좋아요. 충분히 멀리 가지 못하고 발이 좀 가까운 데 떨어질 수 있어요. 또는 안전상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공중에서 전방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 이쪽으로 뛸 수도 있고 이쪽으로 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림상으로는 전방 회전과 동일한 방향이면 시계 방향을 얘기를 하겠죠. 동일한 그림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회전시키면 팔 점프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돌리고 다리도 이렇게 구르고 이렇게 하는 히치킥 동작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최적의 착지 자세를 형성시켜서 부각거리를 증가를 도모한다. 뒤에 그림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고 이 그림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몇 점프를 했으면은 운동 앞에서 들어서 점프 이후에 공기전까지는 좀 고려하지 않으면은 질량 중심의 투사체 포물선 궤적을 여기 낙하겠네 라는 걸 나는 어떻게 변형시킬 수는 없다 라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포물선 운동하는 이 중간 과정 궤적을 바꿀 수는 없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발이 엎어지면서 척척 떨어져가지고 머리 여기 떨어져서 발 여기 해가지고 기록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자세를 조금만 잘하면은 기록이 똑같은 포물선을 따르더라도 앞으로 발이 앞으로 떨어지도록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으로서 발구름 시에 뭐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엉뚱하게 팔을 갑자기 전방으로 회전시키는 이런 걸 하면은 뭐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서 좀 엉뚱한 동작을 통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전신 운동 자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 향상 또는 안정성 유지 안전을 할 수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동작을 카운터 밸런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발을 이렇게 점프 앞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구르는 뭔가 바퀴 자전거 페달을 밟는 듯이 하늘에서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나 팔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마지막에 좀 모든 팔을 앞으로 전방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동작 머리뛰기 히치킥 동작은 팔과 다리를 전방으로 휘둘러서 상체의 전방 가동 동량을 상승시킬 수 있다. 상체가 앞으로 엎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 전신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동작을 특히 뭐 이제 다리에
한정에서 가위뛰기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회전하는 것을 몸이 앞으로 엎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중 균형을 유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의 수행을 카운터 밸런스다. 그냥 카운터 밸런스라는 그런 현상으로 얘기를 한다. 카운터 밸런스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테니스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테니스 라켓 들고 공 치려고 할 때 오른손잡이라고 합시다. 공이 날아와요. 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공을 치는 건 라켓 든 손이죠. 그래서 얘만 이렇게 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테니스 뭐 헬스 해보신 분들은 되게 해보시면 다른 이런 라켓 전문 해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하는 거 말고요. 한 손으로 스트로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왼손 주머니가 펑나 아니죠? 몸에 이렇게 치는 아니죠? 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팔 좀 이쪽 팔 좀 벌리면서 운동신경 없으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그냥 하면 안 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 팔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알고 있는 경관절 운동 용어로는 일단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들었어요. 자 어떻게? 수평 내전 이렇게 할 때 들고 말고 이거까지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하면서 괜히 엉뚱한 공 안 치는 얘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왜? 자 비록 공중 동작도 아니고 땅바닥 코트라는 것이 빙판도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재빠르게 일어나는 운동 과정에서는 전신의 가동 동력이 순간적으로는 보존이 되기는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경관절 축구에서 라켓을 든 팔 또는 라켓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기에 여러분 정면에서 이거 안 보니까 위에서 보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휘두르면 가동 동력 일단은 전신 가동을 보존한다고 했을 때 몸은 어떻게 우리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가동량 제로가 보존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몸도 살짝 지금 과장했는데 살짝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느라고 이게 고정돼 있어야 돼요. 휘두르는 속도로 공도 때리고 하는데 휘두르는데 몸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이 회전에 회전축이 좀 밀리는 모양을 좀 만들기도 하면서 얘의 선속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강력하게 공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몸통을 좀 고정시켜야 돼. 근데 이거 휘두르면 이렇게 돌아가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몸통을 돌리지 말고 넌 돌면 뭐하냐? 네가 돌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도는 거 내가 돌 거를 얘가 돌아주는 바람에 몸통이 줄여서 팔만 이렇게 하면 팔이 뒤로 빠지면서 선속도 줄어드는 것 없이 강력하게 내가 내 스트로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스트로크 자세에서 라켓을 들지 않은 나머지 팔을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봤을 때 휘두르는 팔을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라고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인 거는 시계 방향이라는 뜻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 장추 중심으로 양팔이 서로 카운터 밸런스를 이룬다 이런 뜻을 씁니다. 라켓 기자까지 놀면 뭐냐? 카운터 밸런스나 형성해라 이루어라 라고 하면은 빠르고 부드러운 잘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거 하면 되죠. 빠르고 강력한 스트로크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카운터 밸런스의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팔이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오른팔 왼팔 둘 다 수평 내전 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 백핸드 스트로크 마찬가지죠. 백핸드 같은 수평 내전 비슷하게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신전도 약간 있긴 하지만 외전도 약간 있긴 하지만 백핸드 스트로크 할 때는 얘도 땅끝에 탁 펼쳐주면서 하는 것도 또한 카운터 밸런스 당연히 어떤 축에 대해서 각각은 반대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다. 야구 같은 경우에 지금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아까는 수평 내전에 관련한 스트로크에서 여기서 공을 던지는 때는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의 그 경관절 굴곡에 가까운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때는 경관절이 좌우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모습을 좀 보자. 아까 전에는 수직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럴 경우에 왜 예시가 이렇게 있냐? 이렇게 하니까 좀 이건 헷갈리는데 지고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잠깐 왼손 던질까요? 이렇게 이래 던지려고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하게 던지고 기특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공을 던지는 거는 이 투구하는 손이에요. 지금 같은 왼손입니다. 그래서 얘만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마찬가지로 얘는 놀아요.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투수는 반대팔을 앞으로 뻗은 후 던지는 순간 공 던지는 순간 겨드랑이로 끌어들이는 동작을 취한다라고 그래요. 요거 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카운터 밸런스인데 가운동 회전동에 대한 얘기와 선동의 얘기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자, 이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오른팔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던질 때 주머니 또 주머니. 자, 이쪽 팔이 선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랬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혼자이긴 하지만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신 운동량과 지방 중심은 거의 일정해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걸 던지는데 그러면은 일정 전에 앞으로 가면서 몸은 뒤로 좀 빠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뒤로 빠지게 되면은 역시 팔의 운동에 축이 되는 어깨가 몸통과 함께 뒤로 빠지면서 공에 충분한 속도로 줄 수 없다. 손동에 충분한 속도로 줄 수 없겠다. 그러면 이건 고정시키고 그대로 밀어줘야지 공이 빠르게 나갈 텐데 그러면 얘한테 생긴 운동량은 일단 운동량이라고 할게요. 운동량보다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몸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노는 애 뒤가 뒤로 빠져라 하면 쭉 뻗고 있다가 겨드랑이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 뒤로 팔을 움직이게 한다는 데서 이 분절을 앞으로 보내려면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내려면 뭔가 보상으로 뒤로 빠지는 녀석을 너만 빠지게 해서 몸통은 그래도 위치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요 말을 반대팔을 앞으로 뻗은 후 반대팔을 앞으로 뻗은 후 겨드랑이로 끌어들이는 동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선운동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동작이 무조건 각운동에 해당하는 말만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인체가 각 관절 투에서 분절별로 회전 운동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끌어당기는 것도 사실은 회전과 회전, 경관절과 주관절, 축구관 회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각 운동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좀 더 쉬운 설명은 선운동으로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또 강하고 부드러운 불교 강하게 투구를 할 수 있겠다. 부드러운 맞아요. 투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먼 분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분절은 반대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 기왕이면 회전법까지 가면은 왼손으로 던질 때 오른손은 그냥 당기는 것보다 어떻게 당기면 조금 더 좋겠어요? 어떻게 당기면은 좀 팔을 낮춘 앞에보다는 들어오면 처음에 뻗었을 때 좀 낮춘 자세에서 가네 그럴 때 여러분들 보기에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얘는 당길 때도 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당겨주는 게 회전동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래야 상체가 시계 방향 여러분 보기에 반시계 방향 상체를 해서 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되는 것보다 야 시계 방향 네가 아니라 오른팔이 해라 시계 방향으로 하면서도 당기면서 돌리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 목표하는 동작 나머지는 반대 운동 상하자 운동도 마찬가지 회전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 전형적으로 운동 못하는 친구들이 킥할 때는 차는 발만 보고
충분히 시험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시 동영상 안 올렸네. 자리 다 있는데. 자, 프리킥이나 뭐 페널티 같은 거 찰 때 잘 안 보이죠? 상상하죠? 오른발로 발 차려고 할 때 선수들은 맨날 주머니야? 선수들 주머니 이렇게 하면 그거 말고 차요? 아무튼 해서 다 이렇게 차요? 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쭉 뻗고 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던 것 같아요? 안녕?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기만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는 뒤로 빼야지 되는데 뒤로 뺄 때 자, 제가 저쪽으로 찹니다. 공을 오른발로 찰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팔 어떻게 해요? 오른팔 왼팔 어떻게 해요?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선수마다 약간 포즈는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리가 앞으로 간다는 공을 찬다는 얘기는 고관절축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단식의 방향으로 다리가 회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계방향이요. 시계의 방향 회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는 오른손을 단식의 방향으로 차는 모습을 해줘야 되겠다. 나머지 분들이 아무튼 디딤발은 한번 움직이니까 팔이나 상체를 구부린다든지 등으로 회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노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는데 자 다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할 건데 개념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밸런스를 설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법칙, 조건, 상황이 뭐예요? 운동량 보존. 네가 시계방이 생겼는데 그냥 전신 시계방이 생기면 돼. 끝. 이게 아니라 시계방을 들여다 보니까 운동량 보존 되니까 나머지 뭐 특정 분들이 시계방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말고 좀 노는 애 혼자 네가 놀아라 라는 식으로 하는 자세를 추가적으로 취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카운터 밸런스라는 용어나 상황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된 상황에서의 특별한 그런 명칭을 뿌린 거다. 이와 관련한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왜 가운동량 보존이 이루어지느냐는 이제 이체각 분절 사이에 근육이 특정 분절을 당기면 나머지 분절도 당기는 바람에 그 분절들이 축에 대해서 도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 그게 크기하고 방해 반대 토크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근원적인 원인은 자궁관절 법칙 근력에 의한 분절 사이 자궁관절 법칙 힘이 서로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동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너무 멀리까지 쭉 깊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설명할 수 있는 법칙 같은 걸 물어본다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대답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림도 별로 안 좋고 이미 요 얘기 관련해서는 다이빙, 배구의 스파이크 같은 동작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학교제 중에서 있는 그림이고 설명이긴 한데 너무 이게 말도 그렇고 그림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느 정도 수치가 들어가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전체 보존돼야 돼. 근데 특정 분들 시계방향 강동이 생겼네. 단시계방향이 생겨야지 보존 되었지 하는 거 이게 말로만 하고 숫자 계산이 잘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런 내용이 한동안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숫자 계산 들어갑니다. 회전 충격량 또는 각충격량. 자, 앞에서 공식 소개는 다 했습니다. 충격량, 선운동에서의 충격량 I 값이 벡터량으로서 힘, 무체 가진 힘 곱하기 근이 가진 시간 곱해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충격량 그리고 평균 충격력 같은 것들을 얘기도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회전 충격량, 각 충격량 H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라지 H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벡터량이고 힘 대신에 회전 운동이니까 토크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시간은 똑같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요 토크와 각 충격량, 회전 충격량은 벡터량이고 시간은 스칼라량인데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토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 충격량이 가해지더라. 라고 해서 지금 토크가 물체에 대해서 회전축 여기서 가해져요. 그랬을 때 힘의 크기 곱하기 모멘트 8, 힘 작용 전진하면서 연장한 작용성과 회전축 사이 최단 거리 R값 곱해서 타우 토크 값은 R 곱하기 F 곱하기 R이다. 뉴턴미터 당시 이렇게 나타냈다면 그런 토크에 가해질 시간을 다시 한번 곱하면 회전 충격량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되더라. 이러저러하다라고 합니다. 회전 충격 가운동량 변화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 쓰는데 그런 회전 충격량, 각 충격량은 토크 곱하기 시간이면서는 가운동량의 변화. 이 토크가 외력에 의한 토크였을 경우에 내력, 근력에 의한 토크 같은 거는 전신의 가운동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력에 의한 토크가 이만큼 가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되더라.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가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토크는 이 토크는 뭔 토크? 알짜 토크죠. 외력들에 의한 알짜 토크라고 그래야지 되겠다. 힘 여러 개 가지고 토크 값도 두세 개 계산할 수 있을 땐 다 합친 전체 총 충격량이 가운동량 변화다. 해서 되겠습니다. 가운동량 변화의 원이 되기 때문에 토크의 총량으로서 이것을 의미하면서 알짜 토크다라고 해야 회전 충격량 하면은 이제 그게 가운동량 변화에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여기에 써 있으니까 큰 가운동량을 처음에 가운동량이 없었다면 생성하기 위해서 변화를 크게 많이 주기 위해서는 회전 충격량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토크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 그러는데 자, 우리 힘 다 공부한 다음에는 힘에 의한 물체 변이 곱해가지고 그 힘에 의한 이일 구했었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토크에 의한 이일 값을 또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로 논다. 갑자기 일과 일률 에너지 부분에서 선운동과 가운동이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물리량을 구하는 것으로 합쳐져요. 선운동에서 힘 시간 곱해서 충격량 구했고 회전운동 가운동에서는 토크 시간 곱해서 각 충격량, 회전 충격량 구했다면은 여기서는 이거 한 적 있죠. 힘 곱하기 변이하면 2예요. 근데 여기서는 힘 대신에 토크, 그냥 변이 대신에 각변이 곱하면은 그것도 1, 요것도 1, 너도 단위줄, 너도 스칼라량 해가지고 갑자기 똑같은 걸 구하는 힘의 관점, 토크가 하는 일로 여기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시 시간으로 나누면 힘에 의한 일률, 토크에 의한 일률 되는 거고 파워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토크에 각변이 곱하면은 1 된다. 여기 표시가 생각될 때 세타 몇 라디안 하는 세타에다가 라디안 값 넣어야 되고 이거 각변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벡터량,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물체가 물체가 있는데 회전 측에 대해서 토크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해졌어요. 그러면 이 토크의 회전 쪽 여기 있습니다. 토크의 물체가 받는 토크의 방향은 어디?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해진 회전 쪽에 있는 물체 이렇게 반시계 방향, 토크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랬는데 실제로 물체가 이만큼 돌아갔습니다. 이만큼 세타만큼 돌아갔어요. 진짜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 라디안만큼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반시계 방향인 토크가 한 2일은 플러스 몇 줄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몇 줄 나오겠어요?
플러스 몇 줄 하고 나오게 되겠다. 뭐 여기다가 자 여러분 요 공식은 숫자를 대입할 때 숫자 크기 뭐 10Nm, 뭐 2라디안 이런 것도 넣지만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단시계 방향 플러스 이런 식으로 토크가 마이너스 뭐 5Nm야 되는데 진짜로 단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디안만큼 돌아서 그러면 이거 그대로 넣어줘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Nm 라디안에서 쓰면은 하면은 플러스 10줄 토크가 양의 1로서 10줄만큼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 공식에는 토크와 각변이 부호 그대로 넣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된 플러스 10줄 하는 토크가 한 일은 단시계 방향 10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스칼라량에서 그냥 생 10줄이다. 그냥 그걸로 끝 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상 방향을 의미하는 플러스 값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라는 수치 값이다. 각변이나 토크와 각변이 곱으로 구한다라고 하고요. 1. 앞에서 힘에 의한 일하고 똑같이 그냥 스칼라량이면서 방향은 없는데 스칼라량의 방향은 없죠 원래. 그런데 플러스 값 또는 마이너스 값 모두 될 수 있다. 플러스 값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의 1, 이렇게 하면 음의 1이라고 용어를 거칭하는 경우도 있다. 단위 줄 단위 쓰는 것도 똑같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알려주면은 대입 계산 곱셈 한 번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이제 선운동, 가운동, 선운동, 가운동. 선운동 부분에서 물체의 미분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나왔었는데 단위 줄 스칼라량. 근데 여기서도 가운동에서도 미분의 곱하기 질량 대신 회전 관성, 속도 대신 각속도 몇 라디안 퍼 세크 하는 거 제곱까지 모양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렇게 구한 어떤 양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인데 그냥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이것도 줄 단위 쓰고 스칼라량이고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자 심심하니까 여기에다가 i는 그냥 뭐 회전 관성이고 오메가는 순간 속도만 씁니다. 평균 속도는 안 써요. 평균 속도 쓰면은 이상하게 평균 운동 에너지 이런 말로 나오기가 힘든 좀 그런 게 있어요. 평균 속도를 사용한 예가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분석 농론 이런 데서 평균 속도를 유튜브 스크립 같이 넣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순간 각속도다. 그래서 지금 순간 각속도 나중에도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변함 없음. 각속도 이따가 나온 자세는 오메가 프라임이랑 각각 계산한 다음에 나중 껍데기 첨부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식 아니면 끝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회전 관성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각 제곱 곱하는 그대로 읽어놓은 내용이고요. 회전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량, 뭐 운동 에너지 얘기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줄 단위 씁니다. 그런 얘기예요. 공식들 여러분 기억 정도만 하시고 이제 물어보면 곱셈 제곱한 거 이런 것만 조금만 더 계산하면 됩니다. 토크에 대한 인류를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시간분의 인류, 평균 인류, 시간분의 1, 평균 파워, 평균 인류. 그런데 이거 똑같은 식이죠. 그런데 1 자리에다가 FS 힘 곱하기 변이 이럴 수도 있는데 요거에 토크 각변이 해서 앞에서 구한 거 넣으면은 역시 평균 파워, 평균 인류. 그런데 순간 인류도 구할 수 있다. 순간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라서 요 식에다 넣으면 이상해질 때 그럴 때는 순간 가해지는 토크 곱하기 순간 그 토크 또는 힘 받는 문제 각속도 오메가 해가지고 순간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자 단위로 마트 쓰는 스칼라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요것만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토크가 있고 각속도가 있어요. 이거 벡터량이고 이것도 벡터량입니다. 토크 또는 각속도 각각 시계 방향, 단시계 방향 가지고 있습니다. 단시계 방향 플러스 시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여기다 대입할 때는 부호 어떻게 할래요? 부호 당연히 이거 순간이고 순간 토크 순간 각속도고요. 여기 써 있네. 이거 대입할 거야. 숫자 대입할 거야. 부호 처리 어떻게 하지? 부호까지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크의 순간 인류, 순간 파워가 플러스 값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값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 값은 언제 나오냐? 얘네들이 둘 다 시계 방향, 단시계 방향인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똑같을 때는 순간 인류도 플러스 값, 이건 플러스인데 이건 마이너스, 단시계 방향 가고 있는데 순간 각속도 아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아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의 순간 인류, 토크의 인류가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크에 의한 인류, 앞에서 얘기했던 힘에 의한 인류하고 공식이 똑같습니다. 199쪽 나온 것들. 공식들 몇 가지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연습 문제, 예제 문제가 몇 가지 있네요. 이거 해야 되나? 자, 굉장히 그 모형, 모델화해 놓기는 했는데 자, 하나하나씩 봅니다. 전체 이런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기가 있고 이게 질정으로 볼 수 있는 덩어리, 뭐 공 같은 거 20kg짜리, 10kg짜리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한 20kg면 10kg니까 1m, 2m 여기가 회전축이 돼요. 거기를 축으로 한 AP 전체 이렇게 뭉툭하고 막대기 뭉툭한 뭐 면봉이나 뭐 여의봉 뭐 이런 것처럼 생긴 전체 부채의 회전관성 AP 지점마다 회전관성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는데 이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질전에 또는 자체 질량 중심 회전축이라는 것만 이런 건 문제로 가르쳐줄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를 하긴 할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60kg 제곱미터 나와요. 이 물체 전체의 회전관성 이렇게 생긴 물체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 60kg 제곱미터 나오긴 합니다. 20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20 곱하기 40 61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에서 항상 가르쳐줄 거니까 평행 측정에 써가지고 엉뚱한 축에 대한 회전관성 다시 구해라 그러는 거는 지금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진짜로 질량 중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긴 물체 있는데 여기 회전축을 했을 때 여기부터 2m 떨어진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해지는 이게 여기서 원 그렸을 때 정확하게 접선 방향으로 구해지는 F뉴턴이라는 힘이 있다. 60뉴턴으로 일정한 크기를 가질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F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60뉴턴 곱하기 모멘트 팔이 이게 완전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2m 나올 거예요. 2m 해가지고 120뉴턴미터 구하기는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복습이에요. 이런 토크를 구하는 식 타우 여기다 썼네. 썼네요. 타우 값은 F 곱하기 R 또는 R 곱하기 F라고 할 때 여기다가는 그 부호 어떻게 넣어요? 부호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힘이 위인데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위로 가해지는데요. 반지름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2m 지점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플러스 위니까 플러스겠지 하고 토크 구해봤더니 뭐 이게 플러스 120Nm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결과 마침 그 토크 효과가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기는 나왔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긴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넣을 때는 크기만 넣은 다음에 여기서 요래 하니까 반시계 방향이겠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따져주는 게
따로 방향은 근데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모멘트 팔 구하거나 회전 관상에서 반경 구하거나 하는 것들도 헷갈리는데 요 R 방향이라는 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숫자 대입할 때 또 헷갈리셔가지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120Nm요. 뭔가 힘에 의한 토크를 구했어요. 전체 부채 가까속도 물었습니다. 가까속도는 알파라고 쓰고 라디안 퍼 세크 제곱 할 거예요. 자, 가까속도 다른 힘은 가리지 않고 60N 크기의 F만 가리진다라고 했을 때 가까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암산은 다 끝나셨어요? 됐어요? 가까속도는 원래 몇 초 만에 각속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시간분의 각속도 변화해가지고 구하는 게 맞는데 맞긴 한데 지금 그런 정보가 안 나와 있지만 대신에 토크 이게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알자 토크죠. 이거 나왔을 때는 알자 토크를 스스로 알자 토크인데 이거를 회전관성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알자 토크 뉴턴미터 단위로 잘 나왔고 회전관성 킬로그램 제곱 미터 제곱 킬로그램 제곱 미터로 잘 나왔으면 그 단위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면은 이 라디안 퍼 세크 제곱 이하고 구한 다음에 방향은 토크 방향 따라갑니다. 단시간에 2 라디안 퍼 세크 제곱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가까속도 되고요. 1초 동안 F가 계속 이렇게 위로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 방향, 접선 방향 따라가면서 가해지고 있다라고 할 때 1초 동안 F의 각 충격량 구했습니다. 1초 동안의 각 충격량은 공식 요거 떠올리라는 얘기죠. 토크가 120Nm니까 120Nm 곱하기 1초 그러면 돼요. 그럼 120 뉴턴미터에다가 초 곱해가지고 뉴턴미터 세크 이런 단위가 되기는 하는데 뭐 그냥 그런 하시고 방향은 토크 방향 따라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120 뉴턴미터 세크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알려주면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 되고 문제에서 지금 최초에는 각속도 제로 정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초 각속도는 0 라디안 퍼 세크였었는데 1초 후 물체의 각속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각가속도가 토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각가속도가 마이너스 2 라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한 등 각속도 운동, 등 각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고 최초 각속도는 0 라디안 퍼 세크이기 때문에 1초 후 나중 순간 각속도 오메가는 V는 V0 플러스 AT 하는 것처럼 오메가는 오메가0 플러스 알파 T 식에다가 등 각가속도 운동이어서 이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각가속도 마이너스 2 곱하기 1초 그래서 마이너스 2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걸 일단은 5번을 빼놓을게요. 1초 동안에 무척 회전한 각도라고 했는데 그냥 각변이라고 대답하면은 뭐 각도 크기부터 방향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볼게요. 각도 세타 이렇게 밀면 좀 이따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회전한 각도 얼마겠느냐라는 것도 등 각속도 운동, 등 각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세타는 오메가 0 T 플러스 2분의 알파 T 제곱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각변이 세타 구하는 걸로 등 각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런 거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로 처음 각속도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2분의 1에 곱하기 2 라디안 마이너스 2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죠. 그 마이너스 2 곱하기 1초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1 라디안 나와요. 마이너스 1라디안 대충 단시계 방향 한 60도 정도, 57도 정도 1라디안의 크기만큼이 1초 동안 돌아간 각변이겠다. 회전한 각도 자체라는 각거리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1라디안 그래도 되겠습니다. 1초 물체 가운동량 됐습니다. 가운동량 1초 후의 각속도는 앞에서 마이너스 2 라디안 퍼 세크라고 여기 있네. 여기 아닌데 라디안 여기 있죠. 써놓은 거 잘 넣어줬네. 마이너스 라디안 퍼 세크 되는 거 여기 그 순간의 가운동량 그랬으니까 요거 곱하기 회전관성 구하면 되겠죠. 단시계 방향이죠? 단시계 방향이니까 여기부터 플러스 대입 플러스 그래요. 자, 그래서 1초 후에 물체의 가운동량 그랬는데 가운동량 회전관성 곱하기 각속도 순간 각속도 2 플러스 2 단시계 방향 2 구한 것에 이거 60인 거 아까 전에 표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동량 플러스 단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120 수단 빨리 구하면 1초 동안 F가 물체 한 2로 그랬습니다. F가 물체 한 2 F 자체가 물체 한 2라면은 F 곱하기 물체의 그 이동거리 여기선 이동거리라고 하는 게 좀 적겠죠. 원래 변인데 그래서 이 호의 길이 따져주면 되는데 자, 요건 우리가 물체에 가진 힘에 의한 토크가 한 2일이라고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회전동 중에 있는 거 힘의 방향이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이거라서 이렇게 힘에 의한 토크 이렇게 변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각변이로 넣어가지고 배웠습니다. 토크는 그래서 120 단시계 방향까지 플러스 뉴턴미터 곱하기 세타 1라디안 나왔으니까 120 나오긴 하는데 그냥 줄이에요. 2일이기 때문에 줄 단위로 쓰고 이거 방향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 120 줄이고요. 1초 후에 물체 회전동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1에너지 정리 쓸 수도 있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회전동 에너지 회전관성과 각속도 오메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주라고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회전관성 앞에서 보여놨어요. 60 곱하기 1초 후 그 순간 각속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플러스긴 한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2 라디안 퍼 세크 제곱한 걸 곱할 거기 때문에 2분의 60 곱하기 4 해가지고 120이에요. 해봤더니 회전동 에너지 변화량이긴 한데 0에서 회전동 에너지 변화량인 최종 회전동 에너지는 R자 토크가 해준 일과 같더라. 변화량이긴 한데 R자 토크가 해준 일과 같더라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200쪽 그냥 앞에서 우리 오늘 공부한 공식들 그냥 바로 적용하는 거 단순하게 대입하고 계산하는 것만 쭉 다 해봤어요. 자, 다음 상황은 수치화하기는 했는데 201쪽 2번과 3번은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래도 몸통이라는 게 따로 있고 대충 그냥 팔을 오른쪽 팔 R, 왼쪽 팔 L이라는 걸 위에서 내려다 모습으로서 원래 여기 길쭉한 거 보이는 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다 쑥 변화시켜가지고 점처럼 10kg짜리 팔덩어리 분절, 팔 분절이라는 게 점으로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제 2번에서는 그런 얘기 그냥 연습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 상황 비슷하게 좀 변형한 문제가 문제 3번 밑에 있는 모습까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가상황에서 나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간 거요. 장축에 대한 회전관성 구하여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를 질점 3개로 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고 m r 제곱 m 곱하기 r 제곱 4분의 1 제곱하기 16분의 1 한 거 이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2배 해가지고 8분의 10 4분의 5 1.6kg 제곱미터 이게 가 상황이고 나에서는 아무튼요 8 벌어져 있네요. 이게 나 먼저 꼴이 됐네요. 거의 0.25m였을 때 이때도 몸통은 또 무시하고 가에서는 나만 두고 있네요. 가에서도 역시 요 질점에 대한 10 곱하기 m 곱하기 r 제곱 그리고 0.5m 2분의 1 제곱해서 4분의 1 한 거 2개 해가지고 5kg 제곱미터 뭐 이렇게 가에서 나에서 5 4분의 5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만 해서 아무튼 뭐 질점 취급을 하긴 했는데 몸에서 질량 덩어리 팔이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하고 이건 1.25 되니까 크기 차이가 제법 많이 나네. 회전관성이 이런 동작에 의해서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해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축에서 팔 벌려서 멀리 두자를 떨어뜨려 놓으면 회전관성 되게 크구나. 그냥 되게 작구나 하겠습니다. 질점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몸의 회전관성 몸의 회전관성 이거 추가로 더해줘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번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래요.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상체도 숙이면서 온 몸을 장축에 대해서 멀리 분산시켜 놓고 있을 때 온몸을 모은 채로 회전하고 있을 때 그러고 있어요. 이때 인체 전체 회전관성을 그냥 생 가르쳐 줬습니다. 15kg제곱미터씩 해가지고 그냥 생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가에서의 각속도는 4라디안/s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에서 선수의 가동동량은 그랬습니다. 가동동량은 회전관성 곱하기 각속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지금 뭐 일정하게 할 건데 순간값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4 라디안/s는 안심하고 써가지고 이거 40 kg/s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요거 가동동량 100%량인데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경우 방향 표현하는 게 좀 까다롭긴 합니다. 특별히 얘기 안 해줘가지고 표현하는 거 모르겠는데 모르면 지어내면 되지. 위에서 내려다보기에 반시계 방향 그런 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뭐 이거 방향 표현하기 힘드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자. 가 상황에서 선수의 회전동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회전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그냥 에너지라고 해도 괜찮은데 회전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I 오메가 그랬던 거 이거 2분의 1도 한번 곱하고 I는 쓰는데 몇 라디안/s 하는 거는 제곱한 다음에 곱하세요 라는 걸로 해봤더니 80줄로 공식 대입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쪽 각충 경량, 가가속도, 가동동량, 회전동 에너지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래 이거 구할 줄 아냐? 공식을 외웠냐? 해보든가 실수만 안 하면 맞네? 단위까지 좀 쓰셔야죠. 요 정도까지만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구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동동량과 각속도 나 상황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가 상황에서의 회전관성 그리고 각속도 4라디안/s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회전관성 반성 멘트 5라고 그랬는데 가동동량 구해야지 가동동량 구해야지 해가지고 I 곱하기 현재 각속도 구해야 되는데 각속도 나에서 각속도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래요. 각속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별도의 동작이 아니라 연속 동작이었었다면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자세를 바꾸면서 특별히 공기정에 이렇게 받지 않았고 빙판이어서 마찰력이 그렇게 의미있게 가지 않다 무시할만 하더라 그러면은 요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가동동량이 보존이 됐을 거다. 보존이 됐을 거라서 아까 구한 거를 그냥 별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구한 거를 베껴 쓰자. 그래서 앞에서 40이었어? 그럼 지금도 40 하면서 각속도를 오히려 네가 구해라. 직접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 자세가 바뀌면서 회전관성 바뀌지 않았는데 가동동량 바뀌지 않았는데 회전관성만 절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각속도가 2배로 늘었겠구나. 8라디안/s로 불편하겠네. 그래서 각속도를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라디안/s 여기다 8라디안/s. 나 상황에서 선수의 가동동 에너지 그랬습니다. 가동동 에너지 그냥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공식에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2분의 1 I 5 오메가 8 구했죠. 제곱 88 64 그래가 구해봤더니 이게 얼마죠? 60 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보고 뭔가 그냥 계산하면 되네. 그래요? 뭐가 느끼는 거 없어요? 160 맞나? 잠깐만요. 320 아무도 안 120 맞죠?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앞에서 요 자세하고 요 자세에서 가동동량이 똑같다면 가동동량 구한 게 똑같다면 각속도까지 구할 수 있는데 앞에 자세에서는 회전동 에너지, 가동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랬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자세가 바뀌니까 가동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에너지가 증가했네. 어떻게 외력이 딱히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동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선동 에너지는 외력 알짜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속도가 의미있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 에너지가 선동 에너지, 2분의 에너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빙판이라서 외력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면서 맞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자세 바꾸고 해도 선동 에너지는 바뀐다고 할 수 없어요.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운동 에너지는 외력 무시할 수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다가 뛰어나서 진짜 아무 힘 받지 않는 무중력 공간에다가 뛰어놓고 물체 이렇게 내가 우주 공간, 무중력, 진공 공간에 가지고 공기정도에 따라서 야튼 돌게 됐어. 그랬을 때 내가 자세를 이렇게 하면은 회전동 에너지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게 왜 바뀌냐?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력이 이 일을 한 게 이게 회전동 에너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이 저장하고 있던 ATP를 화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이게 전환시키는 일이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운동하고 가운동은 상당히 다른 거기는 한데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면들이 몇 가지 있는 것들은 챙겨줘야 된다. 여러분들 함부로 외력 안 구해줬으니까 이때 아까 80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160줄 되겠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80줄이겠네 유지되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는 회전동 에너지라는 거는 외력 없이도 다 변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가운동 역학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마무리가 쭉 됐고요. 관련한 내용으로 202쪽에 여선대 168번부터 쭉 가가지고 회전관성 구하는 거, 대략적으로 구하는 거, 부신력, 원심력 얘기, 시기 하는 것들 121쪽까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204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제법 있는 것 같기도 했었고
요청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요 파트 연습 문제들은 그냥 선정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해설할 거 없는 문제도 있긴 한데, 가공동량 보존, 구심력, 원심력, 토크, 아직도 모멘트 파일, 토크의 크기 구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니까 이거는 전체 다 약 40문항, 30문항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자, 여기 물체 있습니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납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좀 기울어졌네요. 그래서 중력 가해집니다. 중력 여기서 가야죠. 질량 중심이에요. 여기까지 거리 뭐 1m 뭐 쉬운 숫자 씁시다. 이렇다라고 치자. 그랬을 때 사람의 질량은 뭐 적당한 질량 있고 했습니다. 사람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 관성 I 제로라고 할까요? 뭐 요거 뭐 적당한 숫자 20kg 제곱미터 쉬운 숫자로 쓸게요. 이런 게 지금 요 축에 대해서 이제 질량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 팔이 또 들고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I 제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사람 아무래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달과 사람 사이의 접촉면을 축으로 해서 사람 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축으로 한 회전관성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회전관성 구하려고 할 때 쓰는 법칙, 원리, 공식, 자 그게 뭐죠? 평행축 정리 쓰자는 거예요. 용어도 여러분 한 번은 확인하셔야 돼요. 평행축 정리를 쓰자는 얘기다. 평행축은 어떻게 쓴다?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해서 요거 회전관성 알려준 거 일단 쓰자. 더하기 할게 뭐 mr제곱이라는 거, 그 물체 전체 총질량 50kg 곱하기 r제곱 해야 되는데, 여러분 r의 명칭이 뭐예요? r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r이 뭐예요? 모멘트 팔 아니에요. 모멘트 팔 아닙니다. 차라리 반경이라고 하세요. 반지름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요 지점이 요길 축으로 해서 이 점만 보면은 물체 전체지만 돈다고 치면 이게 반지름 역할을 하긴 할 거니까 차라리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건데, 모멘트 팔은 아예 아닌 거 아시겠어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거는 뭐 반경 같은 얘기가 아닌데, 회전축과 질량 중심까지 거리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행 특정에서 쓰는 mr제곱의 r은 회전축부터 질량 중심까지 거리, 그래서 질량 중심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 되는 게 있으니까 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1제곱 하는 거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평행 쓰면 여기에 대한 회전관성은 전체적으로 70kg 제곱미터다. 이런 거 구하는데, 여기에서 수직항력 적당히 가지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중력은 뭐 많은 데 있습니다. 500m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야지는 마찰력이 있다 칩시다. 빙판은 아니요. 마찰력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이요. 여기서 가야지는데 질량이 여기 있으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그 중에는 오른쪽이라서 마찰력, 수직항력, 수직진영 달력, 수평진영 달력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지연이 가능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토크 값도 구할 수 있네요. 토크 값이란 중력 수직항의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각각 구하고 합 토크, 알자 토크도 구할 수 있다. 자,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 얼마? 여기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회전관성도 있고 여기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도 구하려고 합니다. 얼마? 이거는 구할 필요 없이 힘의 크기, 수직항 크기 구할 필요 없이 지금 이거 수직항 500N 안 나올 거예요. 쓰러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 필요 없어요. 0m. 왜? 마찬가지. 모멘트 팔이 얘는 여기서 작용하는데 쭉 그어봤자 회전축과 작용선 사이의 거리가 0m니까 여기에서 가진 마찰력 그거 보거나 말거나 회전축이 그 아예 작용선 상에 있으니까 모멘트 팔이 0m라서 얘네들은 요 회전축에 대해서는 힘은 가지만 토크는 0이다 하면서, 여기 중력 50kg이면 500m는 이거 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질량 중심 지나긴 하는데, 질량 중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나면서 작용선 됐을 때 요 사이의 거리, 요거 예를 들어서 60도다라고 하면 요거 0.5m 정도 나오긴 하는데, 요 거리 이걸 가리켜서 토크 구할 때 쓰는 알까, 이걸 모멘트 팔이라고 하죠. 모멘트 팔. 여기 0.5m다라고 하면 500 곱하기 0.5에서 250 뉴턴미터. 자, 질량 중심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 회전관성 구할 때 쓰는 알값이고요. 이건 또한 질량 중심에서 가해지는 게 중력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힘에 대한 회전축에 대한 모멘트 팔은 이거하고 아예 달라요. 직선 쫙 힘의 방향 요쪽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걸로 작용점 지나면서 쭉 이은 것에 그 전체 긴 직선의 회전축으로부터 최단 거리, 요거를 모멘트 팔이라고 보시면 안 썼네? 500m 곱하기 0.5m. 이거를 이제 용어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건 그렇고, 중력에 의한 토크는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거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이 편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했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여기 다시 회전축하고 또 마치 회전관성 구할 때처럼 회전축하고 힘의 작용점, 질량 중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력의 작용점 이은 거, 요거를 괜히 연장을 했을 때 이쪽하고 저쪽 중에서 여기서 가해지는 중력은 이쪽으로 가해지는 거니까 좀 이쪽으로 라고 하면은 이게 시계 방향이겠구나 라는 거, 조금 더 잘 보인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걸 보조선은 또 별도로 구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중간에 코사인 60도 곱해야 되는지 사인 60 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되지만, 요 용어 회전관성 구할 때 알값은 모멘트 팔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냥 거리고, 힘이 등장을 해야 작용선이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니까 그 직선과의 회전축의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을 모멘트 파라고 얘기한다. 이 두 가지 용어도 그 구분을 할 겸, 질문하실 때 용어를 좀 틀리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충 알아듣고 계산만 하면 되지 싶은데, 용어 문제로 나온 거 대답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 용어는 헷갈리지 않도록, 잘못된 말로 대답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혼동 간혹 하시는 부분에 대한 용어 설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유체역학 부분은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오겠습니다.